안녕하세요. 친절한 한의사 언니, 친한 언니 정성미입니다. 유튜브나 TV를 보다가 한 번쯤은 연예인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예뻐졌지? 우리가 카메라 마사지라고도 하잖아요. 저 연예인이 그렇게 얼굴이 하얗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얘졌다라는 느낌을 받는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내가 굳이 피부과를 가지 않아도 피부가 하얘지는 홈케어 방법, 그리고 이 배곡 같은 하얀 피부 미백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 부탁드려요. 배곡 같은 하얀 피부가 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팩폭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좋은 피부는 유전이에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누구나 여드름 없고 뽀얗고 하얀 피부를 원하지만 이게 사실 타고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죠. 타고나길 유전적인 소임이 약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흑인, 황인, 백인 이렇게 피부색을 인종 따라 나누기도 하는데요. 흑인이 피부가 까만 이유는 바로 멜라닌 색소가 피부 안에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백인들은 색소가 좀 거의 적은 편이고요. 황인들은 그 중간, 흑인들은 적도 근방에서 강한 햇볕을 또 많이 받잖아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가 많이 생성이 됐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피부가 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멜라닌 색소가 많을수록 피부가 어두워 보이는 건데 멜라닌 색소가 언제 생기느냐? 여름철에 야외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 피부가 탄다고 얘기를 하죠. 피부는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어요. 근데 이 표피와 진피 사이에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공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장에서 멜라닌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택배 배달처럼 표피까지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멜라닌 색소가 퍼지는 거죠. 아까 흑인이 햇볕 자외선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가 많이 생겨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상태에서 밖에서 야외 활동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되면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고 피부가 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 멜라닌 색소를 없애거나 생기지 않게 하면 우리가 피부가 하얗게 될 수 있는 거겠죠. 즉 하얀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멜라닌 색소를 없애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 차이인 거죠. 좀 이렇게 피부가 어두우신 분들은 멜라닌 생성 공장이 활성화 잘 되는 거고요. 좀 피부가 밝으신 분들은 공장은 있긴 하지만 적게 만들어서 얼굴이 하얗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 하얘지고 싶다면 멜라닌 생성 공장을 없애는 건 아니지만 멜라닌 수를 줄이면 되는 거고 이 공장에서 이동을 할 때 조금 줄여서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고 빨리 탈락을 시키면 얼굴이 하얘질 수 있게 되겠죠. 하얀 피부를 만들기 첫 번째는요, 자외선 차단이겠죠. 피부를 어둡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외선이고요. 이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보면은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햇볕이 들어오는 쪽의 얼굴은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고 반대편 얼굴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자외선 햇볕이 그만큼 피부 노화의 주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외선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A, B, C가 있거든요. 그런데 C의 경우는 보통 오존층에 거의 흡수가 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외선은 A, B 두 종류입니다. 보통 우리가 UVA, UVB라고 부르죠. A는 파장이 좀 긴 걸 얘기를 하고요. B는 파장이 좀 짧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B예요. 파장이 짧은 이 자외선 B가 피부에는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데미지가 훨씬 큽니다. 즉 손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외선 B를 막는 거가 선크림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크림 이렇게 보면은 SPF라고 숫자가 이렇게 많이 써 있죠. 30, 40,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외선 B를 얼마나 잘 막느냐의 어떤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를 차단하는 것은 보통 플러스 표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하나 있는 경우, 두 개 있는 경우, 세 개 보셨을 거예요. 이게 많을수록 A를 많이 차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크림에 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SPF가 많이 센 게 좋은 거다, 아니면은 플러스가 몇 개 된 게 좋은 거다, 유기자차, 무기자차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영상을 한번 준비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한 거 무조건 사지 마시고 피부에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고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피부가 예민해서 선크림을 사용하기 힘드신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때는 모자를 쓰신다든지 선글라스, 마스크 이런 걸로 얼굴을 최대한 가려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장하시는 분들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뭐 비비크림 이런데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양이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선스틱 제품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메이크업 하신 상태에서도 수시로 바를 수 있는 이런 제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백이 좋은 성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비타민 A, B, C입니다. 발랐을 때 좀 따갑거나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어서 의사와 충분히 상담을 한 다음에 쓰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건강성이 있어서 햇볕을 받으면 트러블 같은 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기 전에 발라주시는 경우가 훨씬 좋겠죠. 비타민 A 같은 경우는요, 피부 각질층을 빨리 탈락시켜서 피부결을 좋게 만들고 잔주름 개선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 성분을 알고 있어요. 이걸 보통 턴오버라고 부르는데요. 비타민 A가 색소 침착이라든지 멜라닌 배출에 좀 더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줘서 피부톤이 좀 밝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A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물질은 화장품에는 레티놀이라고 들어보실 적이 많으실 거예요. 레티놀 같은 경우는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만큼 좀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사용하실 때 조금씩 소량 사용하면서 테스트를 미리 해보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비타민 B인데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쌀뜨물로 세안한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진짜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쌀뜨물 성분 중에서 하나가 비타민 B3,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하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미백 고시 원료 중에 하나거든요. 피부를 밝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비타민에 비해서 자극감이 좀 덜해서 흔히 쓰는 미백 화장품에 거의 다 이게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타민 C예요. 이게 제일 효능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멜라닌 활성도를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또 미백에 역시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요. 비타민 C 역시 피부가 예민하면 바를 때 좀 자극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비타민 A처럼 조금씩 사용해 보시고 자극감이 있을 때는 좀 쉬었다 바르시는 걸 권해드려요. 화장품을 이렇게 보면은 비타민 C 제품들 특히 많이 보실 거예요. 아스코빌 애시드라고 하는 이게 순수 비타민 C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C가 조금 자극적이다 보니까 이걸 보완해서 나온 게 비타민 C 합성 유도체가 있습니다. 아스코빌 뭐 땡땡땡 이렇게 적힌 성분이 있는 것이 순수 비타민 C보다는 피부 자극 면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편이다 볼 수 있어요. 테스트해보고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이러한 성분들은요, 피부에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너뷰티라고 해서 먹는 식품으로도 섭취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특히 비타민C 같은 경우는 항산화 역할이 굉장히 뛰어나죠. 미백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영양제랑 같이 챙겨 드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하면 피부가 갑자기 뭐 하얘진다거나 뭐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실천을 한다면 피부가 어두워지는 걸 막으면서 점차 내 피부가 하얘질 수 있고 밝아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내 피부는 얼마큼까지 하얘질 수 있을까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요, 내 피부가 가장 하얀 부분을 찾으시면 되는데, 자외선을 우리 몸에서 안 받는 부분이 어딜까요? 보통 배 쪽 있죠? 햇볕 안 받는 부분, 요 뱃살 쪽이라든지 아니면 팔 안쪽에 겨드랑이 쪽 살 있잖아요. 근데 완전 겨드랑이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찰 때문에 검어지고요. 팔 안쪽 살 이 부분을 보시고 이 정도까지 내가 하얘질 수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하얀 배국 같은 피부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확인한 내 배 쪽이라든지 안쪽 살 피부까지는 하얘질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피부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피부가 좀 어두운 편인데 갑자기 하얗게 되는 건 아니고요. 피부가 밝아지고 균일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피부 밖에서 뭔가 바르는 것들보다 이너뷰티를 좀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아진 것 같아요. 사실 피부라고 하는 이 기관은요, 흡수기관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배출기관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든지 고가의 에센스라든지 이걸 발랐을 때 실제로 흡수되는 퍼센트는 많지 않아요. 물론 안 바르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지만 사우나라든지 반신욕이라든지 이렇게 목욕을 하고 나서 피부가 굉장히 톤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것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팩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피부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배출기관으로 만들어졌어요. 보통은 하루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1리터 정도의 땀은 분비가 돼서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독소를 배출하고 이것들이 원활히만 잘 되어도 피부가 맑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땀을 내든 아니면 반신욕이든 아니면 목욕이든 뭔가 노폐물을 잘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것도 피부를 맑고 곱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독소가 안 쌓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독소는 보통 음식, 공기에서 많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음식, 먹는 것들, 그죠? 이 야식에 관해서는 다양합니다. 살이 찌는 주범이기도 하고 밤에 음식을 먹으면 밤 사이에는 우리 몸을 재생하고 청소하는 시간인데 음식을 먹은 것들을 소화시키느라고 우리 몸을 청소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해져요. 그럼 우리 몸에 독소라든지 염증들이 쌓여서 이것들이 피부톤을 탁하게 만들고 혹은 트러블을 만들고 이렇게 몸의 독소 배출을 위해서는 야식, 늦게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생체 시간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피부의 작용은 낮에는 외부의 물질들이나 자외선을 차단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요. 밤에는 피부를 재생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야식이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밤에 내가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소화를 시키고 이런 작용을 하면 피부는 지금 밤이 아니라 낮이구나 인식을 하고 생체 시계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럼 정작 낮에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최근 논문에 굉장히 재밌는 논문이 나왔는데요. 야식이 피부를 어둡게 타게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야식이 피부의 자외선 차단 이런 기능도 막는구나. 몸도 탁하게 만드는구나. 당연히 살도 찌겠죠.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얼굴의 색택을 보고 관형 찰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얼굴에 드러난 색택을 보고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얼굴에는요, 내 몸을 반영을 해서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는 게 이제 관형 찰색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색깔이 푸른빛을 띠면 간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이고 붉은빛을 띠면 심장의 기능이 뭔가 항진됐거나 문제되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얼굴 색깔이 누르딩딩하게 누런색으로 변하면 이건 비위 기능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얼굴이 검게 유독 검어지고 탁해지고 이런 경우는 신장 기능이 안 좋을 때 그런 얼굴 색깔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밖에서 뭔가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 몸 관리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내가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들을 잘 치료를 하고 또 독소가 없는 음식을 잘 먹고 오장육부와 얼굴 색택이 관련이 많다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오늘은 배곡 같은 피부를 위한 얘기를 다뤄봤는데요. 유전적인 요인을 배제하더라도 자외선 차단이라든지 미백 제품을 바르는 거 몸의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서 이너 뷰티,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고 몸을 관리하는 것들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한 번에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꾸준히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잘 관리를 하시면 누구나 내가 타고난 피부 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배 쪽 살, 팔 안쪽까지 톤까지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친절한 한의사 언니, 친한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